A.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 재건. 1. 전쟁 경제와 군수 산업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 1939만 1945은 세계 경제 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 동원에 그친 반면 제2차 세계대전은 전면전 토탈 워를 요구했다. 국가들은 전체 경제를 군수 물자, 기반시설,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도록 전환시켰다. 전쟁 경제라는 개념은 국가 생존과 승리를 위한 핵심이 되었다. 정부는 생산, 노동,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공공지출이 급증했다. 국가는 경제에서 지배적인 행위자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전시생산위원회와 프로덕션 보드가 민간 산업을 전시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동차 공장은 탱크와 항공기를 생산했고 소비재는 제한되었으며 배급제가 널리 시행되었다. 1944년까지 군사지출은 미국 국민 총 생산지 NP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대공황 당시 만연했던 실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은 나치 정권 하에서 알베르트 슈페어 엘버트 스피어 등 주요 인물의 주도로 강력하게 통제된 전쟁 경제를 운영했다. 점령지에서 약탈한 자원과 강제 노동의 활용은 군산 복합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일본 또한 전략 자원의 중앙 집중적 통제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착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경로를 걸었다. 브레튼 우주 체제와 국제 통화 질서의 수립. 대공황 경쟁적 평가전화, 보호무역주의로 악화된 세계 대공황기 1929만 1939의 경험은 전후 국제금융 및 무역체제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이에 따라 1944년 7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설계하였다. 이 회 결과는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 관계를 규정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였다. 브레튼 우주의 주요 목적은 환율 안정, 국제 무역 촉진, 경제 성장 도모였다. 이 체제 아래 두 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 고정 환율 체제를 감시하고 국제 수지 적자를 겪는 국가의 단기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경쟁적 평가 전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세계은행의 전신 전후 유럽의 재건과 후속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장기 대출을 제공함.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만 5060년대 동안 세계 경제 안정과 성장을 촉진했지만 1970년대에 들어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 태환을 중지하면서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튼 우주 체제는 국제통화 협력의 역사적 모범으로 남아있다. 3. 마셜 플랜과 유럽 재건. 전쟁 직후 유럽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다.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산업 생산 능력은 무너졌으며 농업 생산도 부족했다. 정치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기한은 평화를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1947년 조지 C. 마셜 국무장관 주도로 마셜 플랜 정식 명칭 유럽 회복 프로그램 ERP를 출범시켰다. 1948만 1952년 동안 서유럽 16개국에 약 $130억 현재 가치로 약 $1,500억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 목적은 단순한 경제 재건뿐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 억제와 대서양 공동체의 결속 강화에 있었다. 4. 냉전기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A. 자본주의 진영 미국과 서유럽.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 자유시장, 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하였다. 전후 자본주의 세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혼합경제정부가 수요를 조절하고 완전 고용을 유도하며 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케인스주의적 경제 운영. 세계무역과 투자 활성화 GATT,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 소비 중심 자본주의 임금 상승과 생산성 증가가 대량 소비를 가능케 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경제 기적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와 국제 지원이 어떻게 전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B. 공산주의 진영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는 중앙계획 체제로 운영되며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였다. 소련 모델은 중공업 우선, 농업 집단화, 정치 권력 중심의 경제 운영이 특징이었다. COMECO N경제 상호원조회 1949년 설립은 서방의 경제 통합에 대응해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정책과 무역을 조율하기 위한 소련 주도의 기구였다. 그러나 시장 신호가 결여되어 비효율성, 기술 낙후, 혁신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B. 20세기 후반의 경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1.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세계 경제 위기.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의 종식을 알리는 전환점이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용 키프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OPEC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수출 금지를 단행했고 유가는 4배로 급등했다. 이는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1979년 이란 혁명은 제2차 석유 파동을 초래하여 에너지 가격과 공급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케인스주의의 실패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을 중시하며 규제 완화, 민영화, 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를 주장했다. 이론적 배경은 하이에크 F.A. 헤이과 밀턴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이 제공했다. 정치적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과 마거릿 대처 영국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다음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감세, 정부 지출 축소, 규제 완화, 통화 안정. 3. 금융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부상. 19만 8,090년대는 기술 발전, 자본 이동성, 정책 자유화가 결합되어 금융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된 시기였다. 국경은 자본, 상품, 서비스 흐름에 점차 개방되었고 세계 경제는 다음과 같이 재편되었다. 자본시장의 규제 완화, 외환 통제 해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적인 자본 이동과 투자 급증이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의 팽창, 국경을 초월한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며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4. 정보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 20세기 후반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는 정보혁명이었다. 컴퓨터, 통신기술, 인터넷의 발전은 경제 구조와 글로벌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로봇, CAD 컴퓨터 지원 설계, 적시 생산자의 IT 시스템 등으로 제조 및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 인터넷과 ICT 기술, 실시간 통신, 데이터 전송,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플랫폼 기업과 페이스북, 구글 등 SNS 기업이 소비자 행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 지식경제 가치 창출이 물질적 재화에서 무형자산 데이터, IP,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이동, 인적 자본과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플랫폼 자본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제하는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 가치를 창출. 이로 인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시장 독점, 디지털 노동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증가. 이 시기는 전례 없는 부와 세계 통합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불평등, 불안정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도 함께 야기했다.